네. 오늘도 예배 끝나고 레크는 여전히 진행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예배에 집중하면서 영상 화면에만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자유롭게 댓글을 달면서 또 소통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을 달아주세요. 그림 속 친구에게 물건을 바르게 사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할지, 아니면 그냥 주변 사람에게, 아니면 동생에게, 형, 누나, 오빠, 언니에게 물건을 바르게 사는 방법, 이렇게 사면 돼. 어떻게 알려줄 수가 있나요? 그냥 예쁘면은, 너무 좋으면은, 눈이 멀어가지고 물건을 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은 뭐라고 말해줄 수가 있나요? 전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좀 한 번 더 고민을 해봐. 아니면은 너가 가지고 있는 돈과 잘 비교를 해서 사봐.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떤 충고와 같은 말을 여러분이 어떻게 해줄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고로 알고 계시겠지만은 완벽한 정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독특한 생각, 이 잼민이 수준에 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창의력들을 여러분에게 요구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엄청 막 요상하고 그렇진 않아요. 한번 볼까요, 먼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적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갖고 싶은 거 다 사면 거지 돼. 그러니까 사고 싶은 대로 다 사면은 거지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거 한번 얘기를 좀 해주세요. 다음, 보기의 단어를 이용해서 글짓기를 해보세요. 이바지. 이바지라는 단어를 넣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문장을 써보라는 거예요. 이바지라는 단어가 어떤 뜻인지 아시나요? 그것부터 알아야 될 텐데. 이바지가 어떤 잔치를 하거나 행사를 할 때 베푸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바지 음식, 뭐 이바지 상,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어떻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나는 저 바지를 안 사고 이 바지를 샀다. 그러니까 이 바지라는 그 뜻을 모르고 이 바지 저 바지 이런 개념으로 이제 적용을 해가지고 이제 문장을 만들어낸 거죠. 지혜는 당연히 알았다라고 또 댓글을 달아주는 것 같아요. 이 바지 예쁘다. 그치, 준아? 이 바지 예쁘다. 너 바지 예쁘다. 다음 글에서 밑줄 친 말은 무엇을 가리키나요? 어머니께서 희주에게 보조 가방을 사주셨습니다. 희주는 그것을 너무 좋아해서 늘 가지고 다니려고 합니다. 여기서 밑줄 쳐 있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무엇일까요? 여러분 댓글을 달아주세요. 이 정도는 언어 능력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 아닐까요? 보조 가방, 어머니. 그러니까 혜원이는 희주가 보조 가방을 너무 좋아했다는 거고, 지혜는 그것 해가지고 희주는 어머니를 너무 좋아했다.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아, 댓글이 빨리 안 가요? 뭐지? 보조 가방. 예, 뭐 보조 가방이라고 보통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잼민이는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명품 가방. 그러니까 그 보조 가방이 그냥 가방이 아닌 거지. 어, 명품 가방이었다는 거죠. 다음. 용기를 주제로 짧은 글짓기를 해보세요. 용기. 용기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용기를 냈다. 그런 의미의 용기도 있고, 또 이제 그릇, 용기도 있잖아요. 그릇. 그 용기도 있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문장으로 글짓기를 한다면은 이 용기라는 단어를 통해서 어떤 문장의 글을 작성할 수 있을까요? 뭐 나는 용기를 내서 누군가에게 고백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글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나는 작은 용기, 큰 용기에 밥을 담아서 맛있게 밥을 먹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글을 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넌 할 수 있어. 힘을 내라.
그런데 이렇게 용기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친구들이 있네요. 넌 충분히 할 수 있어.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용기를 내야 해.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용기를 내었습니다. 용기를 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못해요. 용기를 냈는데 못한다는 용기를 내는 되게 재미있는 말을 한 거죠. 전자레인지 전용 용기에 담아서 사용해야 한다. 용기를 내서 창균이에게 고백을 했다. 다은아, 창균이 누구냐? 다은이 남자친구냐? 넘어가자. 산간 지역에 도로가 구불구불한 이유가 있대요. 여러분, 산간 지역이 왜 도로가 구불구불 할까요? 그냥 쭉 일직선 되면 되잖아요. 왜 구불구불한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배운 대로 한번 댓글을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고 있나요? 구불구불 몰라요? 기술력이 딸려서 재밌으라고 스릴 있으라고 야 스릴 있으려면은 오히려 상간지역인 게 일직선으로 해가지고 미친 듯이 내려오도록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기술력이 딸려서 네, 어지우라고 멀미나라고 경치를 감상하려고 했대요. 근데 왜 그런 거냐면요 안전운전 하라는 거예요. 안전운전. 왜냐면 일직선으로 내려가 버리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천천히 구불구불 이렇게 올라가라는 건데 경치 구경하라고 뭐 경치 구경 감상하는 것도 뭐 말이 되기는 하죠. 그렇죠? 뭐 여러분들한테 정답을 알려달라고 하는 건 아니니까 재미있으라고 지금 하는 거니까 그렇죠? 샌드위치를 만들게 된 거예요. 샌드위치를 만들 때 식빵의 한 면에만 버터를 바른대요. 왜 한 면에만 바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써주세요. 왜 한 면에만 바를까요? 안 발라? 그럼 안 바르고 지혜는 버터를 어떻게 해? 버터 그냥 한 숟갈 떠서 입에다가 넣나? 혜원이 느끼하지 말라고. 버터가 비싸서 두 면에다 바르면 안 된다. 버터가 비싸서 다 바르면 느끼하니까. 다 느끼하다, 느끼하다가 나오네? 야, 너희들 어떻게 알았냐? 주은이는 버터가 싫다. 손에 묻을까봐 대단하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세 글자의 다른 말로 써보세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랑하는 마음에 정답이 있는데 다른 말로 해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애국심이죠. 애국심. 지혜, 나 삼아, 나 삼아. 나라를 할 때 나, 사랑하는 사, 마음 해가지고 나 삼아인가 보죠? 문정, 애국심. 정답은 애국심이야, 그지? 조금 더 독특한 생각은 무엇이냐라고 했는데 정답은 이거예요. 나 삼아. 지혜가 맞췄어. 여러분들이 드디어 이제 재민이 수준의 어떤 경지에 도달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 정답을 그냥 다 맞춰버리네. 일상생활에서 설탕과 물이 골고루 섞여서 설탕물이 되는 것과 같은 현상을 이용하는 예를 한 가지 써보세요. 물과 물이 섞이는 거, 물과 기름이 섞이는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또 비슷한 예를 한번 여러분들이 써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뭐 물과 미숫가루를 섞는다. 뭐 이런 것처럼. 그런 것들이 또 무엇이 있는지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좀 스피드하게 가겠다. 여러분들이 답을 안 단다.
재민이 이렇게 한대. 소주와 맥주가 만나서 소맥. 재민이 수녀에서 나오는 말이 아닌데, 그러니까 나쁜 것만 일찍 배우는 거야, 그치? 나쁜 것만. 이런 거 배우지 마라, 알았지? 댓글이 늦게 올라가는 것 같아가지고 전사님이 핸드폰 지금 댓글창을 계속해서 보고 있어요. 예언이가 잼민이 아닌데요. 내가 봐도 잼민이 아닌 것 같아. 외모만 잼민이고 마음속은 한 30대, 40대 되는 것 같아. 다음 거 볼까요? 달에서는 빨대로 음료수를 마실 수 없다. 다음 중 그 원인을 옳게 설명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달은 온도가 낮다. 달은 중력이 작다. 달에는 물이 없다. 달에는 대기가 없다. 버블티라니. 달에는 물이 없다. 만약에 1, 2, 3, 4가 아닌 것 같다. 다른 정답을 알려주셔도 좋아요. 힌트를 드리자면 저 화면이 지금 그림이 힌트이기도 합니다. 버블티, 우주복, 진짜로 못 마셔요. 우주복. 정답 볼까? 힌트를 내가 얘기해 주니까 여러분들이 맞춘 것 같아요. 네. 우주복, 헬멧을 쓰고 있으니까 마시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발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죠? 헬멧 쓰고 있으니까 못 먹었다 이거지. 그 얘기 한 거예요.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곤충은 머리, 가슴, 무엇으로 나눠져 있다. 무엇입니까? 너네들 오늘 정답을 잘 맞춘 것 같아, 그지? 요건 뭐라고 말씀을 하실 건가요? 곤충은 머리, 가슴, 무엇으로 나눠져 있다. 머리, 가슴, 으로 나눠져 있다. 이제 오늘 신들렸어? 오늘 신들렸어? 문주영, 궁딩이 궁딩이도 있는데 원래 정답은 머리, 가슴, 배예요, 배. 네. 근데 머리, 가슴으로 나눠져 있다. 으로, 으. 어떠한 일을 마음먹고 3일을 넘기지 못하는 것을 뜻하는 사자성어를 써주세요. 지혜는 초등학교 안 돼. 유치원부터 다시 가. 작모, 삼모, 장모, 삼모, 뭔가요? 작은 삼촌? 지혜 작은 삼촌 있어? 너 지금 작은 삼촌 패드립 한 건데? 작은 삼촌이 어떠한 일을 마음먹고 3일을 넘기지 못한다. 작은 삼촌이 그렇다고 지금? 작은 삼촌이? 근데 왜 작은 삼촌이라고 그랬어? 재현아, 작은 삼촌. 지혜 뭐야? 여러분 참고로 지혜한테 나는 정답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뭐 하는 거야? 수박 화채를 만들었는데 수박이 위로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수박을 떠오르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수박을 떠오르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상상력으로 정답을 적어주세요. 수박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수박을 생각해서 수박이 떠오르게 한다. 이제 너무 상상력을 동원하는 거 아니냐? 주은이 뒤집는다. 수박을 생각한다. 다 수박을 생각한다. 그렇게 상상해서 머릿속에서 떠오르게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네. 그죠? 너희들 너무 앞서간다, 이제 막. 그지? 버리고 다시 만든다. 수박이 안 떠오르니까 원래 정답은 뭐냐면은 뭐 탄산 음료를 붓는다, 뭐 사이다 붓는다 이런 거겠죠. 그럼 망했다. 그냥 리셋 시켜버린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버리고 다시 만든다. 예. 포기한다 이거지 뭐. 버린 거 우리 먹으러 가자. 걔 안 먹은 것 같은데 잼민이가.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예요. 다음 위인들에 대해 나만의 기준을 세워서 분류해 보시오.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라면은 반군, 이순신, 유관순, 세종대왕, 방감찬, 에디슨, 윤봉길, 키리 부인을 어떻게 분류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기준에서 이 사람들을 구분해 보실 수가 있나요? 남자, 여자. 맞아. 남자, 여자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구분의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주영이가 오늘 참 조용히 있다가 또 괜찮은 밥을 내렸네? 지혜는 수염의 유무 관계로, 그렇기도 하네요. 수염이 있는 사람, 수염이 없는 사람으로 구분을 할 수도 있네요. 또 어떤 방법으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외국인, 내국인, 외국 사람, 한국 사람으로도 구분을 해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역시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네. 탈모, 노탈모. 그러니까 문주영이 그냥 넘어가진 않지. 지금 탈모가 누군데 그러면? 에디슨이 탈모야? 에디슨 탈모지. 또 누구 탈모야? 에디슨 혼자 탈모야 그러면? 모자 유무. 다은이 모자 유무. 머리에 뭐 쓴 거 안 쓴 거 유무. 그러면은 가발 쓴 것도 뭐 그렇게 되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거야? 정답을 한번 볼까요? 헬멧 쓴 사람, 안 쓴 사람.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제 탈모, 노탈모, 모자 유무 말한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참 재밌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남자, 여자 구분도 가능하고 수염, 유무도 구분이 가능하고 외국인, 내국인도 구분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외모로 보여지는 걸로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나눈 것도 사람의 외면적인 모습을 가지고 아름다움을 발견하지 말고 내면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막 수염, 유무, 외국인, 내국인, 뭐 머리 있고 없고 막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그치? 여러분, 그렇게 사람을 볼 때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도 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한일평안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주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면 이제 점심시간인데요. 맛있게 점심 식사하고요. 또는 한 주간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금마무리가 아니라 끝났어. 마지막 문제였어. 모두 안녕. 잘 가라.